네, 안녕하세요. 김종호입니다. 예, 날씨가 맑고 쾌청한 그런 주말입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부자 되십시오. 김종호 부동산 TV 제 173회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왕초보도 대박내는 토지투자법이란 주제로 하겠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해 드립니다. 먼저 부동산 신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매경신문 권한울 기자, 유준호 기자가 8월 22일자로 보도를 했는데요. 제목은 외지인 강원도 원주 아파트 싹쓸이 나섰다. 왜? 이런 제목입니다. 올해 초부터 투자용을 찾는 외지인이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집을 보러 온다. 원주의 부동산 중개소 대표는 작년부터 외지인들이 집을 보지도 않고 매물을 쓸어 담고 있다.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적은 돈으로 여러 채를 살 수 있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많다고 말을 했습니다. 1억 미만 아파트 성지 찾기가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 안성 등의 공시가격 1억 아파트 단지명과 현지 분위기, 투자 노하우가 담긴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유 자금 1억 원으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익이 1,000만 원 수준인 초저가 아파트 10채를 사들인 후 아파트 값이 오르면 단기간에 시세 차익 수억을 얻는 방식입니다. 집값이 한 채당 조금씩만 올라도 쏠쏠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젠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밖에 답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강원도는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고 원주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있어 외지인들의 갭 투자처로 인기가 높습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쉽고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도 좋기 때문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공시가가 1억 미만이고 매매가와 전세값 차이가 적은 아파트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원주 집값은 서울과 가깝고 편하다는 이유로 아파트값이 1, 2억 더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연합뉴스에서 6월 29일자로 보도했는데요. 진천군 수도권 내륙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최종 확정 환영,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정부가 6월 29일 확정 고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가 최종 반영되자 진천군은 적극 환영한다고 반겼습니다. 이 노선은 동탄에서 안성을 거쳐 진천을 거치고 청주를 잇는 전체 78.8km의 철도로 2조 3천억 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안성 아파트 값이 수직 상승 중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2억이 상승되었고 기존 아파트는 1억 2천이 상승되었습니다. 다음 투자와 투기, 즉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면 투자요, 남이 하면 투기다. 아파트 입주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파트는 이제 완공돼서 입주하기 전에 입주권인데 금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8억이 붙었습니다. 내 나이가 내 나이에 뭘 하겠느냐, 또 어느 천년에 뭘 하겠느냐, 또 내 인생의 기회가, 그렇지만 내 인생의 기회가 옵니다. 내 집 마련은 박근혜 정권 때 무리하게라도 아파트를 샀어야 했습니다. 지금 아파트 사기 어렵죠. 영종도에 땅을 산 사람들은 대박이 났습니다. 김포시와 금단 신도시의 교통 관계를 볼 것 같으면 인천 1호선, 2호선이 연장이 되고 서울 5호선이 연장이 됩니다. 또 GTX D 노선이 생기는데 공항철도도 시속 150km로 속도를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철이 지금 28개의 노선이 운행되거나 혹은 공사 중인데요. 새로 전철역이 생길 때마다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4호선 종점인 오이도역 부근, 과거에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번화가로 바뀌었죠. GTX역 같은 경우는 반경 3km, 서울시의 역세권은 과거에는 500m, 반경 500m까지였는데 현재는 700m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투자의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 지하철, 도로, 고속, 전철, GTX, 또 인터체인지와 JC 분기점이죠. 인근지에는 물류센터가 들어옵니다. 또 강화에서 계양 간 고속도로가 2027년 되면 완공이 됩니다. 고속도로 IC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IC의 경우는 풍무 IC가 여기 김포시와 김포시와 금단 신도시 사이에 들어오게 됩니다. 양산시 은양읍의 경우 울산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KTX도 정차가 되고 SRT도 정차가 됩니다. 울산역 역세권을 볼 것 같으면 은양읍의 땅값이 이 울산역 때문에 뜨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역세권 땅값은 과거에 비해서 무려 60배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입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지역은 무조건 투자하면 성공을 합니다. 5호선 방화역에서 이 김포와 금단 쪽으로도 11km가 연장이 됩니다. 인천 2호선도 연장이 되어서 일산 킨텍스를 거쳐서 이렇게 일산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일산 킨텍스역에서는 GTX A 노선의 환승이 가능함으로써 강남까지 20분 내로 도착이 될 것입니다. 금단 신도시 우리 사업지의 경우 중심 상업지 역세권에서 900m 거리밖에 안 됩니다. 법조단지까지는 1km 거리, 상업지와 접해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다 발전이 되었죠. 대표적인 곳을 들자면 울산시, 여수시, 당진시 같은 곳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수는 돈이 많은 곳이죠. 소비도시 1위도 울산이고 2위가 여수입니다. 수원 삼성전자 단지 인근 지역은 매년 소폭으로 계속 땅값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들어가는 용인 최인구 원산면 일대도 100만 평을 좀 개발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평당 3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현재는 무려 평당 30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1247개 업체와 4만 5천 명의 인원이 투입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와 비슷한 그런 규모입니다. 평당 600만 원 수준의 분양을 했는데, 현재는 평당 6천에서 무려 8천만 원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는 지금 우선적으로 지정되었죠. 28만 평에 일자리가 12만 개가 생깁니다. 금단 산업단지도 200만 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법 같으면 신도시도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데, 국가 산업단지 주변은 인구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어 줍니다. 신도시 주변 땅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금단 신도시, 우리 사업지 같은 곳을 볼 것 같으면 전철역이 2개 노선 혹은 3개 노선의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가 있고, 인터체인지, 신도시, 산업단지, 또 6차선 대로변, 또 아라뱃길, 관광지, 이렇게 5가지의 관광 이슈까지 5가지의 개발 이슈가 들어가게 되죠. 아라뱃길에도 앞으로 유람선을 띄운답니다. 신도시는 개발 제한 지역에 만들게 되고요, 또 농업 진흥 구역에 만들게 됩니다. 내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토지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합니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건물은 하기 곤란하죠. 땅에 투자하면 가능합니다. 6억을 투자할 경우 연리 3% 이율로 계산할 때 연간 이자는 1,800만 원, 3년간 이자가 5,400만 원, 땅값은 5배 정도 오르게 되는데, 6억에서 5배로 하게 되면 무려 30억이 되죠. 이자 5,400만 원을 비교할 것 같으면 비교가 안 됩니다. 개발 이슈가 많이 들어가는 곳, 예를 들면 광명 역세권, 시흥 역세권, 금단 신도시, 운정 역세권, 이런 곳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금단 신도시는 아파트가 3억에 분양이 되는데 피가 8억이 붙어서 시세가 무려 11억입니다. 다음, 오늘의 방송 주제인 왕초보도 대박내는 토지투자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일보에서 2019년 12월 3일자로 보도했는데요. 경실련 자료를 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사이에 땅값이 2,000조가 올랐다. 김대중 정권 때는 연평균 231조가 올랐고, 노무현 정권 때는 625조가 올랐고, 이명박 정권 때는 연간 39조가 거꾸로 떨어졌고, 박근혜 정권 때는 연평균 277조가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때는 2년간 2054조로서 연평균 1027조가 상승이 되었다. 2년간 2054조가 올랐다. 역대 정부 중에서 최고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방송을 중앙일보에서 방송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땅 가진 사람은 32%로 1,600만 명. 땅 한 평도 없는 사람 68%, 3,400만 명입니다. 토지를 알면, 두 번째, 토지를 알면 어느 곳의 집값이 오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토지를 알면 어느 곳의 상가가 오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해야 됩니다. 미래 가격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토지의
그것이 바로 토지의 가치입니다. 다음 세 번째 했고, 세 번째, 이 토지를 알면 상가를 알 수 있다. 근데 이종 주거지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00%인데 반해서 상업지는 건폐율이 70%, 용적률은 무려 1200%입니다. 네 번째, 건물보다 토지가 더 높이 상승하는 이유.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토지를 투자할 때는 반드시 용도 지역을 검토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사줄 사람 입장에서 토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용도 지역을 알면 이미 반은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 쓰임새가 다양해 황금성이 높은 땅을 공략하자. 보존 녹지보다는 자연 녹지를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여덟 번째, 얼마나 크고 높게 지을 수 있을지 용도 지역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 아홉 번째, 경사진 땅을 잘 활용하면 가치가 높다. 경사진 땅. 열 번째, 3억 5천만 원에 산 토지가 3년 후에는 9억에 팔린 사례가 있습니다. 토지는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투자가 가능한 분야입니다. 사례를 들면 어떤 영영시에 위치한 땅이 자연녹지이고 답인데 현황은 전으로 되어 있고 410평인데요. 도로에 접해 있고 가로 길이가 17m, 상업시설용으로서 전면부에 10m에서 15m가 그렇게 양호하게 되어 있고 3년 후에 이 3억 5천에 매입한 땅을 종교시설을 짓고 싶은 단체 9억에 매도를 해서 성공 사례가 된 걸 소개를 해드립니다. 11번째, 향후 입지가 좋아져서 매수자가 풍부해질 지역을 찾자. 산업단지, 일자리, 또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 증가되는 지역, 또 고속도로 및 국도 신설로 인한 교통환경 개선되는 지역, 또 좋은 입지의 땅도 급매물로 나올 수 있다. 길가에 부동산 증가 중개업소가 많은 지역은 반드시 조사를 해보자. 이것으로 김종호 부동산 TV 제174회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였습니다.